3부터 6까지 그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n이 정수마다 찍히는 점이 위치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근데 적분을 3부터 6까지만 적분을 하면 되니까 그 전에 3하고 적분 구간을 제외한 부분은 볼 필요가 없고 적분 구간만 보면 되겠네. 지나는 점이 확정적으로 n마다 정수 n마다 4n,8n 정도 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x값이 하나 증가할 때마다 어떤 규칙을 가져요? 뭐 일정한 규칙은 갖는 건 잘 모르겠네, 그지? 어떤 규칙인 건 잘 모르겠는데 때로는 뭐 이제 2칸, 때로는 3칸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같아. y쪽 좌표 보니까 x값 하나 증가하니까 y값은 2칸 증가하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성이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뭔가가 좀 결정이 돼 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3칸 올라가면 마지막 건 뭐예요? 2칸도 올라가요? 8인가? 7 맞지? 2칸, 3칸, 2칸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어차피 적분하는 영역 자체가 3부터 6까지만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F를 찾을 때도 그냥 3부터 6까지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 조금 칸을 크게 좀 그려드릴게요. 그래프 개형 보는 거라서 한 칸씩 끊어서 보면 이제 이 부분만 찾으면 되거든요. 지금. 그럼 뭐냐면 일단 지나는 점을 알려줬으니까 찍어보면은 3일 때는 어딜 봐야 되냐면 여기 n 정수니까 여기다 0 넣었을 때 그러니까 3, 몇 지나는 거지? 7 지나는 거 맞지? 이 정도 좀 잡을게. 여기가 지금 현재 3,7이야.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돼요, fx는. 그 다음에 4일 때는 얼마냐? 4,8 지나네요. 또 여기 4고 여기 5거든요. 그럼 4일 때는 한 칸 증가지, 한 칸. 여기가 현재 4,8 됐나요까지? 그 다음에 5, 몇 지나요? 10. 5, 10 지나나? 5, 10. 10이면 몇 칸 올라가요? 2칸 올라가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잡고 5,10입니다. 그 다음 6일 때 마지막이거든요. 6일 때 어디 지나요? 13.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한 칸 증가할 때 3칸 올라가는 거지. 이런 느낌이겠네. 여기가 6,13 맞습니까 이거? 네. 일단 점을 줄이는 건데 안 예뻐요. 마찬가지죠. 설날이네, 다 찍혔다. 이것만 해서. 자, 여기가 6,13인데 아까랑 이어지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타임의 범위가 나와 있어. 맞아? 자연스럽게 붙여서 넣어야지. 그 범위가 몇부터 몇까지네요. 이거 우리 주간 테스트 때도 제가 많이 냈고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냐면 F가 이제 일단 미분가능 함수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렇게 스무스한 함수인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1부터 3 사이로 결정돼 있어요. 기울기가 1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기울기가 3보다 가파라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형 추론하는 거 주간 테스트 때 많이 풀어봤지? 네. 맞아.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확정이에요. 여기는 개형이 확정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이건 개형 확정. 이렇게 확정입니다. 이거 기울기가 1이고요. 여기 기울기 3입니다. 확정이죠. 이거 1차 함수로서 확정이고요. 왜냐하면은 너 생각을 해봐. 여기는 이해되지. 여기서 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기울기, 맥시멈 기울기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직선인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도 그럽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왜지? 그죠? 미니멈으로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얘보다 기울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함수가 발생할 수 있어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맥스로 여기부터 한 칸 증가할 때 최소 플러스 1부터 최소 플러스 3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개형이 여기랑 최대 3 이 사이로 들어올 수 있는데 만약에 기울기가 1보다 더 큰 쪽으로 뭔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면 반드시 떨어지는 구간이 생겨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떨어지는 구간이 생긴다는 건 기울기가 일단 음수 쪽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니까 직선 형태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결론이에요. 알겠지? 네. 그래서 일단은 구간이 여기랑 여기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3부터 4까지는 직선 확정이고요. 얘도요. 기울기 3짜리 직선으로 확정입니다. 너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건 이 부분에 대한 함수만 결정하면 돼. 근데 이제 연속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붙어야 된다. 일단 연속 조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조건 써야 될 것 같죠. 미분 가능이어야 하니까 여기 왼쪽 기울기 지금 얼마지? 좌미분계수 1, 여기 우미분계수 3. 그러니까 이제 미분 가능성을 만들려면 얘가 지금 몇 차 함수의 일부라고 나와 있어요. 표현이 2차 함수의 일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대충 기울기 1이었다가 기울기 3쪽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소리지. 느낌상. 그리고 얘가 2차 함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풀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2차 함수니까 그러니까 3부터 4까지의 요 범위. 그러니까 x 값이 3 이상 4 이하의 범위에서 fx를 다 부가가치 놓자. 어차피 미지수 3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 때는 딱 두 가지. 1번. 4, 5가요 지금? 여기가? 범위 잘못 썼네. 여기 4고 여기 5지. 자, 1번은 그냥 함수값 두 개 그냥 엮으면 되겠지. 첫 번째 f의 4값이 8이다. 여기 지나는 점이다. 이렇게 먼저 지나는 점으로 활용합니다. f4가 8이고 두 번째 f5가 자 10이다를 풀어요. 그럼 10 두 개 나오겠죠. 이해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f 프라임의 4가 얼마나? 1이다를 풀어야지. 1. 그치. 미분계수 풀어야지. 그 다음에 f 프라임의 5가 뭐다? 3이다를 풀면 되겠죠. 됐죠? 식개수가 미지수 개수보다도 많기 때문에 뭐 A, B, C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 그러면 어쨌든 F를 놨다라는 거는 프라임도 그냥 미분 한 번만 하면 하면 되니까 2AX 더하기 B로 일단 간 다음에 밑에 거 먼저 풀면 될 것 같지. 8A 플러스 8A 플러스 자 B가 1인 거고 자 10A 플러스 B가 3인 거니까 빼버리면 A는 그렇죠. A가 2로부터 A가 1로 바로 도출되는 거 맞죠? 그 A가 1이면은 자 여기 윗줄에서 5부터 집어넣으면은 25A인데 A가 1이잖아. 25 더하기 마이너스 30A 더하기 5B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C 값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 두 개 연립할 거야. B는 구할 수 있죠. A가 1이고 B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7 7. 두 개 사용해서 연립하지 말고 그냥 바로 구하면 되지. 25 이거 마이너스 위에 거 풀겠습니다. 이거 풀게요. 25 마이너스 35 응? 35 더하기 C 값이 얼마다? 12 12. 따라서 C 값이 얼마로 노출된다? 마심 넘어가니까 20으로 노출되는 거 맞죠? F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A, B, C가 결정했어. 뭘 구하는 게 문제야? 아이고 몇부터 몇까지 적분해? 3부터 6까지 싹 적분이네. 일단 요거는 사다리꼴로 구하시고요. 여기 5, 6도 마찬가지야. 5, 6도 사다리꼴로 구하시면 되고 여기를 조금 빠르게 구할 방도가 없어. 그냥 해야 돼. 그렇죠. fx 일단 결정하면은 따라서 f가 결정이 되더라. 최고차 1이네요. x제곱 b는 얼마나? 마칠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맞아. f 이렇게 나오죠. 돼요? 적분해야지 뭐. 해야죠. 4부터 5까지는 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있긴 한데 그 계산도 불편해. 일단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그럼 얘를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지금 2x거든요. 4 넣었을 때 8 나오고 2점을 지나면 1차함수 생각해보면 5 넣었을 때 10 나온다는 건 이거 2x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면적 찾을 수 있죠. 왜? 이걸 이렇게 놓고
교점은 어차피 4랑 5잖아요. 그죠? 원순지이 되지. 그래서 이제 이면적을 찾은 다음에 그걸 또 사다리꼴에서 빼라. 그렇게 계산해도 조금 더 괜찮긴 하거든? 근데 뭐 복잡한 게 아니니까요. 이게 최고차항이 만약에 분수 형태로 나왔었으면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계산 형태로. 근데 이제 최고차항 개수가 비교적 간단하니까요. 이거는 그냥 정적분 해가지고 그냥 뽑아내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부분의 넓이를 각각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F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17번. 여기 17번부터 뒤쪽에 있는 라인이 다 이제 우함수, 비함수, 뭐 대칭성 관련된 표현들이니까 잘 받아. 자, 첫 번째 17번. 가족분은 무슨 뜻이에요? F는 무슨 함수고? G는 무슨 함수고? fx는 현재 우함수고, 그 다음에 17번이니? 그 다음에 gx는 뭐다? 기함수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네 칸 반복이죠. 정역이 네 칸씩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로 찍힌다는 뜻이에요. 얘는요? 한 칸이죠. 그러니까 얘를 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네 칸. 그렇죠. 최소 공배수로 가야 되는 거 맞지? 네 칸 반복. 두 칸 반복은 네 칸 반복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두 칸씩 반복된다는 거는 네 칸씩 반복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F 곱하기 G 같은 경우는 네 칸 반복이라고 생각해야지 않는 거예요. 되지? 주기성도 체크했고요. 결국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결과적으로는 곱했을 때는 어떻게 떨어져요? 결과적으로는 두 개를 곱하면 기함수로 떨어진다. 기함수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기함수고요. 네 칸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만 이해하면 충분하겠지. 그래서 적분하는 건데 조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합니까? 0부터 2까지 저 기함수를 정적분을 하는 건데 그 값이 얼마다? 5라고 해서 준 거지. 됐지?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 마이너스 4부터 10. 마이너스 4부터 10까지 F 곱하기 G. 자, 이걸 찾는다는 뜻이야. 알겠지? 근데 일단 첫 번째 4칸 반복이거든요. 근데 개형만 보면 되잖아. 봐봐. 얘가 이미지로 어떻게 떠올라야 되냐면 일단 함수 자체는 원점 대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완전히 오른쪽에 벌어지는 일들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서 반대편에 찍혀야 된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0부터 2에서 딱 끊어. 적분 영역을 이렇게 끊으면 5가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존재해서 뭔가 면적이 찍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걸 그냥 비교적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부분의 함수 개형이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 어떤 개형이 들어가던 간에 관심은 없고요. 그냥 정적분 값이 얼마가 떨어졌다. 5가 딱 떨어졌다. 이렇게만 이해해도 좋아. 잘 안 보이면 그냥 개형을 이렇게 그려도 좋고요.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정적분 값이 5가 떨어졌다. 원점 대칭이라면 이 반대편에는 어느 쪽으로 면적이 5가 떨어져요? 아래쪽으로, 그렇지? 아래쪽으로 면적이 5가 떨어져야지 딱 맞다. 됐지? 근데 이게 몇 칸 반복이다? 네 칸. 그렇죠. 4칸씩 반복돼서 지켜야 돼요. 그럼 규칙 보입니까? 이게 2칸씩 반복돼서 찍혀야 된다는 건 4칸이죠, 4칸. 이 4칸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얘기니까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해서 정적분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면 사인 함수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사인 함수. 오케이. 결론은 뭘까요? 4칸 반복이면 4칸씩 적분했을 때는 0이지 0. 정적분이 4칸씩. 근데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시점과 종점은 중요하지 않아. 언제 시작했고 적분의 영역이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어쨌든 이런 반복 패턴을 갖고 있으면 시점을 여기 잡았을 때 그냥 길이를 몇 칸으로 잡으면 길이를 4칸으로 잡으면 무조건 정적분 0 나옵니다. 알겠죠? 주기함수의 특징이에요.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이해 안 되시면 사인 함수 떠올려. 사인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사인 함수는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우와 기함수. 사인 함수는 기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 함수예요.
그래서 그럼 코사인은 우함수야 기함수야? 코사인은 y축 대칭 우함수지, 맞아? 그래서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됩니다. 딱 맞죠? 봐봐, 이렇게 생겼지. 생각을 해봐. 얘는 주기가 여기가 얼마냐? 파이고 여기가 2파이지. 주기가 2파이예요. 얘는 2파이씩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이라는 점 기준으로 이렇게가 점대칭인 거예요. 얘랑 상황을 그냥 똑같이 이해해보면 돼. 알겠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네가 생각을 해봐. 이게 한 주기가 2파이 반복이라는 걸 찾았으면 시점과 종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어쨌든 너가 시점을 뽑았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할 거야. 근데 적분 길이 구간의 길이가 주기인 2파이랑 동일하다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삼각함수의 주기성에서 다 배웠던 거야. 어디 찍히겠니? 이 길이가 얼마겠니? 이게 한 주기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시점 종점은 중요하지 않고 적분 구간의 길이를 반복되는 주기만큼 한다고 하면 싹 0입니다. 알겠죠? 생각해보세요. 이 면적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짝 면적. 왜냐면 이 부분을 어디다 끼워 넣어? 여기다가 끼워 넣으면 되죠. 그리고 이 면적은 같을 거니까. 싹 면적에 정적분이 0이 나오죠. 이해된다? 지금 상황 설명? 오케이. 그럼 끝났어. 결국엔 4칸씩 적분했을 때는 싹 그냥 계산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야? 0으로 흘러간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식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구체적으로 식으로 보여드리면 4칸씩 적분을 끊어. 알겠지? 뭐 하는지 알겠냐? 지금 이거 여기 이제 아래 끝 맞추는 거 뭔지 아시죠? 더하기 여기 뭐냐?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겠지. 4칸씩 끊으면 마지막 마무리는 마사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 맞죠? 여기 싹 그냥 정적분 값이 얼마예요? 0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계산하면 돼? 그렇죠. 얘만 계산하면 되는데, 자 여기 원점 기준입니다. 원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여기겠죠? 여기 얼마예요? 정답 5. 정답은 이 값이 5가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17번 주기성 관련된 이제 문제였고요. 18번 얘는 너희들이 좀 이렇게 틀릴만한 요소가 조금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게 잘 들으세요. 알겠죠? 적분 쪽이랑 엮이면서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고 19번, 특히나 19번 같은 문제 조심해야 돼요. 18번 볼게. 18번 같은 타입은 일단은 F 조건이 뭡니까? 이거 무슨 함수지? B로 그냥 바로 줘버리네. 그치? F가 B야. 자, 그 상태에서 F3이 함수값 조건 주죠. 찾아야 되는 거는 자 0부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마3부터 3까지 보통 여기 안쪽 전개합니다. 알겠죠? 전개해서 자 2배의 F'의 X 자 dx 끊어 빼기 마3부터 3까지 이건 F'의 X 곱하는 거죠. X, F'의 X dx 이렇게 끊어도 되죠? 판단 fx가 기함수면 미분했을 때는 프라임이 무슨 함수여야 돼? 일단 너네들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 미분 쪽은 생각할 게 없어. 알겠지? 미분을 하는 방향은 생각할 게 없어. 기함수 미분하면 무조건 우함수 됩니다. 오케이?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됩니다. 오케이? 미분 쪽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문제는 적분 쪽이에요. 알겠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적분 쪽이야. 뭐 때문이지? 적분 상수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게 지금 이거 풀고 나서 19번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함수다? 이거는 전체가 다 기함수로 갑니다. 맞죠? x 자체가 기함수지.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니까요. 전체가 기. 날려 이렇게. 됐지? 0. 그럼 얘는 몇 배 적분으로 바꾼다?
두 배 적분 0부터 3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근데 이 2가 앞에 상수가 또 빠지죠? 이렇게 됐나? fx, f'x, dx 이걸 계산하면 충분하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건 정의 사용합니다. 정의. 알겠지? 4 곱하기 자, 이거 적분하면 뭐 돼? F 적분 함수는 필요 없어. 알겠지? 0부터 3까지니까 4에 자, f 300이었다. 이 표현이 요즘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넘어가. 알겠지? 이 표현 정입니다. 정. 알겠지? 자, 근데 F0이 너희들 또 이거 뭐죠? 그러면 이게 고민하지 말고 기함수잖냐? 원점 대칭에도 원점 무조건 지나겠지. 그치? 얘 0이니까 날리고 조건에 따라서 얘가 2로 주어졌으니까 정답은 그렇지. 4 곱하기 2에서 정답을 8로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솔직히 설명 들으면 별거 아니지. 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요. 적분 그렇게 안 어려워. 사실. 개형 추론 싸움이야. 결국 모양 먼저 찾아낸 놈이 이깁니다. 알겠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다른 개형도 같이 조사를 해서 안 되는 거 모순점 찾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수학 잘하는 놈들은 원래 특수한 걸 잘 집어내는 게 수학 잘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될 것 같은데? 진짜 돼요. 그런 직관이요. 알겠지? 직관으로 먼저 뽑고 정답까지 완벽하게 딱 뽑고 그다음 그걸 올바르게 풀었느냐는 시험 끝나고 판단. 일단 답 맞춰야지.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적분은 주의해야 돼. 알겠지? 적분할 때는 주의하셔야 돼. 자, 우함수를 너가 만약에 적분을 한다고 치고 기함수를 만약에 적분을 한다고 쳐봐. 첫 번째, 우함수는 x제곱 상상하시면 돼요. x. 적분하면 문제가 생겨. 이게 기함수가 돼, 안 돼? 그럴 때는 수학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적분 상수 때문에. 적분 상수의 역할은 상수항이기 때문에 무슨 축으로의 평행이동? 그치, y축으로의 평행이동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는 놈을 부정적분을 하잖아요. 얘 우함수 맞습니까? 맞죠?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맞지? 얘가 반드시 0,0을 지난다고 할 수 있나? 없지. 그래서 얘는 배경이 이렇게 생긴 건 맞는데 여기가 x축이 아니라고. 여기가 c라고. 됐죠? 그래서 x축이 여기가 c고 c가 0이 되지 않는다면 x축이 이렇게 걸리는 것도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저건 원점 대칭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분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기함수는 어떨까요? 기함수는 얘는 완벽하게 적분하면 그냥 우함수 됩니다. 알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함수라는 건 x축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y축에 대해서 데칼코만이라는 게 중요하죠. 완전히 대칭돼서 지켜나가는. 그래서 x축의 위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얘는 되는 거다. 그럼 뭐만 안 되는 거야? 우함수 적분만 조금 주의해달라는 거야. 알겠지? 나머지는 니네 생각대로 다 되니까. 미분 쪽은 잘 되고요. 알겠지? 그래서 우함수 적분 쪽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가 풀어나가는데 이 아이디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구조 잘 봐. 여기서 이제 구조를 잘 보시면 원점 대칭. 이거는 원점 대칭이 맞지? 맞아? 구조를 볼 때 안 되는 건 수학에서 쓸모없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적분하면 기함수 안 되잖아요. 이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있게끔 바꾸고 싶으면 저걸 보는 시선을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함수 적분하면 기함수가 되는 건 아닌데 기함수 플러스 평행이동이라고 이해하는 거야. 알겠지? 뒤에 플러스 c는 평행이동이라고 해석하면 돼. 기함수가 되는 건 아닌데 원점 대칭 함수의 평행이동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그럼 이걸 놓는 방식이 아이디어예요. 알겠죠? 이 문제를 풀어나가. 그럼 그냥 가볍게 이해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프라임이 무슨 함수라고 나와 있죠? 도함수가 우함수라는 조건이잖아. 가조건에. 그지? 그러면 이걸 적분하면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확정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알겠지? 그래서 fx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x 사용하겠습니다. fx를 어떤 함수 대신에 gx는 기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 플러스 c 정도로 놓으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 놓을 수 있다. 대신에 얘는 원점 대칭이다. 기함수라고 할게요. 그냥 가볍게. 얘는 평행 이동이다. 됐죠? 근데 c가 0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놓을 수 있다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식을 놓고 출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나 조건 처리하기가 용이하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인 건데 구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함수 기함수로 풀어야 돼. 근데 문제는 상수함수는 무함수야 기함수야? 상수함수는 무함수야 기함수야? 무조건 무함수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테크닉을 조금 배우려고. 얘는 기함수가 확정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닌데 기함수 플러스 우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됐지? 그러니까 뭐 저걸 풀어나가는데 우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이 적분 계산 어떻게 하냐? fx 대신에 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개게 되고요. 적분이 나랑이 쪼개져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별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dx 됐나? 그럼 별개로 해석되는 거니까 얘는 무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 기함수잖아. 말리면 되는 거지. 그치? 얘는 무슨 함수지? 우함수니까 몇 배 적분? 2배 적분 0부터 a까지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c dx 이렇게 됐습니까? 너네 이것도 바로 그냥 머릿속에서 안 떠오르면 안 돼. 알겠지? 구간이 0부터 a까지 적분이 하고 c를 적분하는 거야. 그럼 뭐야? 이 면적이지. 면적이 얼마겠어 지금? ac 몇 배 앞에 곱하기? 그러니까 2ac. 오케이? 이게 머릿속에서 바로 굴러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보통 1차 함수는 적분 안 써요. 그러니까 정적분 계산을 안 한다는 거야. 1차 함수는. 알겠지? 우리가 정적분을 사용하는 데는 딱 정해져 있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만 진짜 정적분 계산한다. 알겠지? 웬만한 1차들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다 그냥 넓이로 찾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얼마라는 뜻이에요? 6A 이게 6A라는 뜻이죠. C3 이 시작이 뭐였지가 중요해요. 거기 지금 19번 풀고 있는 거죠.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이거 밑줄 쳐야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이제 멘트예요.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뭐가 떠오르지? 뭐에 대한 항등식? A 그렇지. 이 시작하는 요식이죠. 요거 이게 시작이었잖아요. 나 이렇게 시작했잖아. 이 식이 결국에 무슨 식이다? 이거 항등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쭉 왔을 때 항등식이어야 돼. 뭐에 대한 항등식? A에 대한 항등식. 너 봐봐. A에 대한 항등식이면 이게 C 조건이 뭘까요? 3이다. 그래서 C 조건이 3이고 놀랍게도 F0 값 찾는 거네요. 따라서 자, 이 식 다시 보시고 여기 F0은 자 G0 플러스 3인데 C가 3이니까 G0이 0이지. 왜? 기함수잖아. 기함수. 그렇지.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정답을 3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 넘어가요. 20번. 20번 같은 경우는 너네들이 이 표현 같은 거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 거기에 이 표현, 이거. 이게 지금 무슨 뜻일지를 이해하셔야 돼. 알겠지? 이거는 참고로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요. 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x 대신에 뭘 넣었을까? x 이렇게 넣는 거야. 맞지? 그럼 순서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무슨 축 대칭이지? x좌표가 반대로 바뀐 거예요. 그죠? y축 대칭. fx를 y축 대칭시킨 다음에 뭐 해줘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달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이를 시켜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더운데 에어컨을 켜도 돼? 왜 덥지? 틀게 답답해서 공기가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이해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봐봐 어떤 점을요 생각을 해봐. 어떤 점을 예를 들어서 여기 찍혀있는 이 점을 처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찍어서 넘겼어. 이렇게 찍어서 넘어져 가겠죠. 맞아요. 근데 걔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칸을 평행이동 시키라는 건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이게? 그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넘어갈 때는 이건 반대로 얘기해서 Y축 대칭이라는 걸 평행이동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하겠지? 여기에 찍혀있는 점의 무슨 좌표만큼 X좌표의 절대값만큼 두 번을 이동하면 왼쪽으로 가는 평행이동을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하필이면 다시 두 칸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시켜서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얘랑 fx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함수 f에 가는 게 결론적으로 f가 2차라서 2차로 해석하면 되는데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치? 그러면 얘를 만약에 y축 대에서 대칭시키면 무슨 방정식이 넘어가지? 이 축방이 넘어가.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넘어가면서 함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런 형태. 맞지? 그리고 이게 다시 두 칸이 당겨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식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함수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 관계를. 알겠지? 지금 보시면 주어진 식을 두 개를 더해요. 맞아요? 더한 게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돼? 거기 저 관계식 봐봐. 이 부분을 왼쪽으로 이항시킨 거야. 그러면 fx 더하기 덧셈이 되잖아. 그게 오른쪽에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2차 함수가 되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그냥 해석해요. 아, x는 1 대칭이구나. 축의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더한 함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1 대칭이라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얘네들의 관계가 잘 이해 안 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fx가 있고 f에 2-x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수를 넣어보세요. 그게 가장 쉬워.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1이 떠오르잖아. 1이. 맞아? 누구나 다 1을 먼저 떠올릴 수 있고 1 넣으면 답이 같아지는 거 맞지?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어떨까? f의 3하고 여기 뭐야? f의 -1 관계 이렇게 나오죠. 맞아? 근데 얘네들을 이제 두 개를 더한 게 얘니까 이게 모든 한 등식이면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니까 무언가가 여기 숫자가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뭔가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두 개 합이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인지 두 개 합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녀석과 이 녀석, 그러니까 이 함수 위에 거랑 이 밑에 있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x는 1 대칭 관계가 됩니다. 선대칭 관계. 얘랑 얘는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 관계.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표현을 이렇게 바꿔드리거든요. x 대신에 x-1 대 1 이렇게 바꿔. 그럼 밑에 거는 f의 x-1로 바뀌고 위에 거는 x 자리에 x-1이 들어간 거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3-x 이렇게 되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리를 하자면 f의 a-x라는 이 함수를 이해할 때는 이걸 그냥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 이 뜻이에요. fx를 x는 여기를 2a라고 놓는 게 조금 정리하기는 깔끔할 것 같아요. 2a-x라는 함수는 이 함수는
식의 관점으로 볼 때는 x 대신에 2a-x를 대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정리해보면 딱 직관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어찌됐건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을 한 함수다라고 이해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의 2a-x라는 함수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fx를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한 함수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좀 이해는 되는데 직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계산 여기 필요한가? 이거 필요 없는 얘기. 여기다 계산할게요. 지금 찾아야 되는 건 fx 적분값이에요. 지금 그 문제에서 주어진 다항식을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fx가 어쨌든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결과가 얘가 나오는데 그 함수가 지금 대칭 함수이지 않냐?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이지 않냐? 그리고 이 fx랑 이 f의 2-x 사이의 관계 자체는 얘는 f를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을 시킨 함수인데 두 개를 더했는데 더한 것의 결론도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지 않냐? 라는 거. 맞지?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적분을 할 때 B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0부터 몇 가지 적분이야? 0부터 2까지 적분이잖아.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적분을 할 때 fx 적분을 지금 값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 문제는 식을 찾으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식을 찾으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좀 주목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구한 항등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결론만 내볼게. fx 더하기 f의 2-x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형태는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적분할 수 있는 것도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적분을 하는 겁니다. 몇부터 몇까지?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인 거고, 그러니까 양변은 그냥 적분을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는 거야. 그게 같을 거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왼쪽 계산 좀 정리해 볼게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얘는 첫 번째 0부터 2까지 fx, dx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를 뭘 찾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근데 여기 뒤쪽 얘를 정리하셔야 된다. 얘 더하기 0부터 2까지 f의 2-x, dx 이렇게 갈 수 있고 됐죠? 그다음 우변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식이 나와져 있으니까 위에서 적분해 볼게요. 이거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맞아? 4x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윗끝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얼마죠? 계산 좀 해볼게요. 8 마이너스 12 플러스 8 맞아? 4 나오는 거 맞습니까? 4 그럼 이거 우변 4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지금 그리고 얘랑 얘는 fx에 대하여 x는 1 선대칭을 시킨 함수니까요. 그 녀석의 0부터 9까지의 적분은 뭐랑 같을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만약에 fx 자체가 이런 형태의 함수를 갖고 이런 형태의 만약에 함수의 개형을 갖고 있다고 쳐봐. 상황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fx가 1에 대해서 대칭인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찌됐건 이게 fx라고 쳤을 때 흰색이 fx 개형이라고 쳤을 때 이 녀석의 개형은 뭐냐 이거야. 초록색. 얘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돼서 넘어간 애가 이 개형이 될 거니까 이런 형태의 함수가 f의 2-x일 거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초록색 부분에 정적분 있죠 이거.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도 초록색의 함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여라 라는 뜻이니까 어느 부분에 이제 영역의 넓이를 찾으면 돼. 여기를 찾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게 뭐랑 같냐 이 뜻이야. 뭐랑 같을까의 논리예요 이거는. 그럼 뭐랑 같을까의 논리냐면 fx를 적분한 식으로 쓰고 싶다면 적분 구간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0부터 그냥 2까지 fx를 그냥 적분한 거랑 값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대칭돼서 적분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한다고 치면.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fx 자체가 1에 대해서 대칭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 내 특강 시작하는 거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fx 자체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랑 얘가 x는 1 선대칭에서 넘긴 함수면 그 0부터 2까지 적분 구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0부터 2까지 적분 구간이 중요하지 않고 이걸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랑 fx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건 정적분 값이 같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0부터 2까지 fx 적분이 몇 개 있는 거가 4니까 2개가 4니까 하나가 2다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는 뜻이야. 조금 돌아온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그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 항등식이 나왔다. 두 개를 더한 게 있대요. 근데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이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함수의 관계가 이 2a-x라는 함수는 fx를 x는 a에서 선대칭 시킨 함수야 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근데 그 두 개를 더한 거다. 그게 결론이 얘다. 근데 그 결론이 1에 대해서 대칭의 함수가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1에 대해서 대칭성이 중요하기보다는요 이게 이 사실이 중요하죠. 이 표현 자체가 x는 a를 선대칭한 함수라는 표현이고 이게 x는 1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넘긴 함수다 보니까 0부터 2까지의 그 적분 구간이 이 피적분 함수를 fx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결론을 내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뜻 자체가 fx를 결국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에 2배가 4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놈이 2가 나와야 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 표현은 조금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주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좀 자주 본 것 같은데 이 표현. F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일단 21번 볼게요. 21번 바로 그냥 중요한 포인트 또 나옵니다. 21번에 그 식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역시 이 식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항등식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그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 이게 원래 그 주어진 식이 그 모양이라기보다는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해해보자면 2분의 k. 제가 양쪽을 2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요. 왼쪽을 평균으로 보고 싶어서요. 평균. 아우. 어떤 거랑 더해가지고 2로 나눠야 지금 fx랑 f의 k-x가 그죠? 그러면 이게 기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냐면 이런 뜻인 거예요. 봐봐. 여기가 2분의 k, 2분의 k인데 제가 왜 2분의 k, 2분의 k라고 찍었냐면 이 앞에 있는 k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식으로 보기 헷갈려요. 원래식이 얘잖아요. 그래서 원래식이 얘잖아요. 너네들이 여기 이 표현에서 알아야 되는 건 이거야. fx 더하기 f의 2a-x 두 개를 더했을 때 결과가 상수로 나오는 꼴이 있거든요. b 이렇게 가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fx 함수 자체가 fx가 a, b 점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점대칭. 점대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해석해보자면 이 A 자리에 K가 있는 거고 B 자리에 K가 있는 거니까 여기가 2B인 것 같다. 2분의 그러니까 평균이 B가 나와야 되니까 우변이 2B여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기하적으로 조금 해석해드리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A, B가 있어요. 여기가 A, B예요. 점이에요. 점. A, B가 있는데 F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fx가 얘에 대해서 점대칭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모든 x에 대한.
찍어보면 되죠. 얘를 기준으로 x는 a를 기준으로 얘가 그런 뜻이죠.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만큼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함수값들을 갖다 찍어보게 되면 이 찍히는 이 두 점의 평균값이 함수값 평균입니다. fx 여기를 f의 2a-x 정도를 해석하시면 돼요. 이 표현이 헷갈리시면은 아까처럼 써줄게.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 f의 a-x 더하기 f의 a 플러스 x는 2b라고 써도 얘랑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이 표현이 조금 와닿으면 이 표현을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 같은 말이야, 얘랑 얘는.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니? 그러면 지금 이 형태에서는 x는 a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좌우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놈의 그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 찍히는 놈이 뭐야? x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의 함수값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 왼쪽은 f의 a-x 이렇게 함수값을 쓸 수 있고요. 오른쪽은 f의 a 플러스 x라고 이렇게 함수값 쓸 수 있는데 그 함수값의 평균이 어디 찍힌다는 얘기니까? b에 찍힌다는 얘기죠. 그 함수값들의 평균이 b에 찍힌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y좌표가 b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이게 모든 점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게 되면 이 함수의 형태는 현재 a, b에 대한 점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식이에요. 됐죠? 그래서 점대칭식입니다. 점대칭식. 그러면 그거를 왼쪽에 밑에다가는 계산만 할게요. 그 왼쪽에 있는 이 식 형태로 해석을 하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f가 지금 현재 fx가 뭐에 대해서 점대칭인 상황이다. 2분의 k, 2분의 k 점대칭인 상황이다. 첫 줄을 읽고 그냥 바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저렇게. 됐죠?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얘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에요. k가 자연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데 찍힌다라는 거지. 여기가 2분의 k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까지 됐나? 그리고 이게 함수가 점대칭 상황이라면 얘를 원점으로 하여금 4개로 나눠지는 영역 안에 다 모든 게 점대칭이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치? 그냥 가장 쉬운 거는 사인 함수 같은 걸 떠올리면 된다는 거. 봐봐. 이렇게 그리면 점대칭이잖아. 그치? 그리고 너가 지금 계산해야 될 때 뭘 계산해야 돼? 지금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는 1부터 몇 가지야? 10까지 찾는데 정적분인데 적분 구간이 특이해요. 0부터 k예요. 0부터 k까지 이 2배의 fx거든요. 2배 앞으로 뺄게요.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얘가 갖는 의미가 뭐냐고 이제 이 뜻이야. 이걸 이해해요. 그럼 적분의 영역이 결정되죠. 맞아요? 보여? 얘가 무슨 뜻이야? 이 빨간색 부분이 맞습니까? 빨간색 부분의 영역의 넓이를 찾는 게 이 정적분의 뜻 맞습니까? Yes. 오케이?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이 둘러싸인 부분을 어디다가 끼워서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이제 빈 공간에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실제로 적분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직사각형 넓이잖아. 맞지? k 값에 관계없이 얘 k 값이 하나가 결정될 때마다 얘의 넓이가 나와요. 직사각형 넓이인데 여기가 길이가 k고 여기가 뭐야? 길이가 2분의 k지. 두 개 가로 세로 곱하면 뭐야? 그래, 빨간색 부분까지가 그냥 뭐로 계산되는 거야? 2분의 k제곱으로 그냥 계산이 되는 거라고. 됐죠? 그럼 네가 찾아야 되는 최종적인 식은 뭐야? 시그마 계산인데 뭐야? 이거 지울게요. 시그마 결국 이거죠. 시그마 1부터 k 값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날리게 됐지? k 제곱의 값을 찾아라. 이게 정답이네. 맞아요? 어떻게 계산하더라?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0 이렇게 하는 거지? 약분합시다. 2, 4, 5, 이렇게 하는 거지?
735, 385, 385. 됐어요? 재밌는 문제죠? 그 수원이랑 응용될 때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자, 대수랑 약간 미적분이 응용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버무려져. 알겠지?